오늘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살다 보면 어떤 말 하나가 큰 울림이 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죠.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이 치유되고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말이란 게 참 무섭고 또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 나도 남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총 10가지 주제로 말의 힘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예시와 함께 바람직한 말 습관도 함께 나눠볼게요. 말은 공짜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조금 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괜찮아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 같아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괜히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울먹일 때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해주면 친구는 위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아이가 그림을 잘 못 그렸다고 속상해할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면 아이는 좌절 대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가족끼리 다툰 뒤 서로 감정이 상해 있을 때도 괜찮아, 나도 미안했어라고 말하면 그 감정의 매듭이 슬며시 풀려요. 중요한 건 이 말이 마치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듣는 사람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둘째, 고마워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생기죠. 예를 들어 식사를 차려준 배우자에게 고마워, 덕분에 잘 먹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수고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또 친구가 힘든 상황에서 조언을 해줬을 때 정말 고마워, 내 말 덕분에 많이 생각했어라고 말하면 친구는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껴요. 택배를 가져다주는 기사님께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고마워는 작은 상황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말이고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한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습관처럼 자주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셋째, 미안해라는 말은 갈등을 푸는 열쇠예요. 실수했을 때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정말 중요한 자세죠.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정말 미안해, 내 시간 뺏은 것 같아서 신경 쓰였어라고 말하면 친구도 이해하게 돼요. 또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다퉜을 때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면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되죠. 직장에서 동료에게 불편한 말을 했다면 그때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사과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진심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용기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넷째, 사랑해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말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이 말을 들으면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이에게 사랑해, 오늘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배우자에게 당신을 사랑해, 늘 고마워라고 말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더 깊어지고요. 친구에게도 널 참 아끼고 사랑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면 감정이 더 돈독해지죠.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주 말해줘야 해요. 말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사랑해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마음을 연결하는 최의 언어예요. 다섯째, 수고했어라는 말은 인정과 격려가 담긴 선물이에요. 누구나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예를 들어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라고 말하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힘든 일은 없었어 라고 물어봐 주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직장에서 동료가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진짜 수고 많다, 내 덕분에 일이 잘 돌아가고 있어라고 말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기도 하고요. 수고했어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노력을 인정하고 그 시간에 공감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런 인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누군가 봐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말을 자주 해줘야 해요. 우리는 가족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괜히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넘겨버릴 때가 많죠.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금방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너 정말 멋졌어. 그 말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여섯째, 잘했어라는 말은 사람의 자신감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결과보다 과정을 응원해주는 말이 훨씬 큰 힘이 되죠.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잘했어. 노력한 거 내가 알아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실망 대신 위로를 받아요. 또 동료가 발표를 마친 후 긴장했을 텐데도 정말 잘했어. 내 말에 다들 집중하더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누군가 작은 일을 마쳤을 때도 잘했어. 이런 건 정말 중요하거든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잘했어는 실수나 부족함보다도 시도하고 해낸 그 과정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줘요.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그만큼 더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잘했어라는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언가를 마쳤을 때 크고 작음을 따지기 전에 진심으로 잘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다음을 기대하게 해주거든요. 일곱째, 너답다라는 말은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자신만의 색깔이 있고 그 고유함이 소중하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과감한 옷차림을 했을 때 진짜 너답다. 너라서 소화되는 스타일이야라고 말해주면 친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또 누군가가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역시 너답다. 너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만의 개성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아이가 기발한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 너답게 표현했구나. 창의력이 대단해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자존감이 자라나죠. 너답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감을 줘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결국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바꾸려 하거나 비교하면서 말하곤 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봐주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자기답게 무언가를 해냈을 때 꼭 말해보세요. 정말 너답다. 그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덟째, 내 말이 맞아라는 말은 존중과 경청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면 상처를 받죠. 예를 들어 가족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생각해볼게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요. 또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듣고 보니 내 말이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직장에서 동료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좋은 생각이야.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 말이 맞아라는 표현은 꼭 100%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존중한다는 태도인 거죠. 이 말은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 중에 이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럽고 진솔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정답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아닐까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내게 의견을 말해줄 때 잘 듣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줄 거예요. 아홉째, 괜찮아. 다시 해보자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실패나 실수 앞에서 누군가는 주저앉기도 하죠. 그럴 때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좌절할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면 희망을 얻게 돼요. 또 동료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했을 때 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자신감을 되찾게 되죠. 친구가 도전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실패도 과정 중 하나야. 다시 해보면 되라고 말하면 용기를 얻게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는 말이에요.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힘이 있어요.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면 나도 나를 다시 믿어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죠. 그러니 누군가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 꼭 말해주세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몰라요. 열째, 항상 내 편이야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전해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야라고 말하면 마음이 놓이죠. 또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난 항상 내 편이야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배우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나 여기 있어. 항상 내 편이야라고 말해주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죠. 항상 내 편이야는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실수나 약점까지도 끌어안고 지지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가끔 세상 앞에서 외롭고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한마디는 진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요.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세요. 난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은 사랑이고 지지이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수고했어, 잘했어, 너답다, 내 말이 맞아, 다시 해보자, 항상 내 편이야. 이 짧은 말들 속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말고 자주 건네보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